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기사로 많이 보신 내용들이 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넘어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또 오늘까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방송 진행하니까 오늘까지 나온 내용들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범죄 사건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토픽 하나를 가지고 짧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있기 때문에 간략한 얼개는 짜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건 컨텐츠 하기 전에 그 가평 계곡 사건 관련된 기사 내용 정리한 거랑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냥 잠깐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3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로 보거독에 관련된 진술, 그리고 자귀, 부자귀에 관한 거 아시죠? 그리고 조력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원래는 기사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광고가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헤드라인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판사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이은혜, 남편 언급 없다. 보거독에 대한 부인만.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이은혜가 자필 진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보거독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내용에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 언론에 나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도주했던 거, 1차 조사 받고 나서 이제 조연수랑 도주를 했던 거는 조씨 말로 1차 조사 때 경찰이 감금을 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고 관련돼서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이런 메시지 보고서 얘네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톡 껴야겠다. 이러고 그냥 도망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한 1600자 정도가 쓰여 있었어요. 그 자필 진술서에 이은혜가 쓴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한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이 보거독 살해 시도 의혹에 대한 그 부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계곡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언급을 했고요.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존경하는 판사님,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이런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얘네들이 사람 죽이고요. 3월 30일에 공개 수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행도 갔었어요, 지인들이랑.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사건 저지르고 범죄 저지르고 공개 수배까지 되고 본인들이 살인자라고 전 세상에, 온 세상에 다 지금 막 다 공개가 된 마당에 그 와중에도 얘네는 여행병이 걸렸는지 여행을 가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잘못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은혜가 말을 할 때 되게 좀 이상한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얘의 이런 화법에 대해서 나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좀 왜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자필 진술서에 보거독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거독으로 살해를 하려 했다면 왜 같이 먹었겠냐. 나도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그 보거를 왜 같이 먹었겠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까지 들이댑니다. 그 진술서에. 이게 제가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가평 계곡 사건 때문에 가족들한테 의심을 받을 때도 이 윤상엽 씨 누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 그 통화 내용을 좀 보면 그 누나분이 상엽이가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수영에 관련해서.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말해요. 되게 흥분해가지고. 그 앞쪽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오빠랑 데이트를 수영장으로 갔던 사람이고 해외여행 갔을 때도 바다에서 내가 오빠랑 스노클링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거 다 같이 했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수영을 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영을 못하지는 않아요. 그분들 한 번도 오빠랑 수영장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고 논리정연하게 뭔가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득시키는 것 같은 식의 말을 하거든요. 말하는 방식이.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준비한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진술을 해요. 반문하는 식으로. 당연히 논리상 당신이 말하는 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심리적으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또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되려 그 목적이 뭔가 나의 무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걸 뭐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하자? 뭐 그런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생각은 배제를 하고 얘가 하는 말들이 대체로 다 그런 거야. 저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어떤 타당함을 자꾸 상대가 생각하게끔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 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보고 독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차라리 나을 텐데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독으로 살해를 하려 했다면 내가 왜 같이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억울한 일 당하면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억울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어떤 반문 혹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제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신시키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사건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말투? 이런 말 방식?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할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야, 내가 그랬으면 너한테 그랬겠어? 이런 식으로. 뭔지 알지? 야, 내가 진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 나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었고, 두 번째 키워드를 또 잠깐 한번 살펴보면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 잡아도 혐의 입증 쉽지 않아 라는 내용이었는데 계곡 사건 벌어지고 나서 조연수가 그 이전에 이제 수상레저 하러 다녔었잖아요. 그 윤상엽 씨를 데리고. 근데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그 수상레저를 했던 데를 굳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업체를 방문을 한 거예요.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경찰이 오면 오해받지 않게 말 좀 잘해주세요. 경찰이 아마 이쪽에 조사를 하러 올 텐데 오해받지 않게 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뭐 마음에 캥기는 게 없으면 이런 행동을 굳이 왜 해요? 거기까지 다시 가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가 구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이런 행동 자체가. 내가 오해받지 않게 말 좀 잘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거독 사건에 대한 내용이 진술서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래요. 1600자 중에 한 500자 정도가 지금 보거독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보거독에 대해서 판사를 설득도 해보고 아니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은혜랑 조연수 입장에서 보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 아시죠?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얘네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 왜 피를 이만큼 넣는데 안 죽지? 너무 조금 넣나?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부자기와 자기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과거부터 얘네들은 살해 의도가 다분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메시지 내용이. 검찰도 이게 살해를 공모한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것만큼은 무조건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그 부자기에 의한 살인이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귀라는 거는 일단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자귀라는 거는 내가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자귀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부자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자귀를 통해서 살해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를 일부러 구조하거나 구호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들 이 사건이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부작위일까요? 그냥 같이 정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작위 이게 틀렸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법률이 진짜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지금 컨텐츠 시청하시는 분들이 법률 쪽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댓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들 이 사건이 지금 부작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부작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정말 순수하게 와 우리 오늘 놀러 가자 뭐 악한 마음 없이 놀러 가자 하고 갔어. 다이빙을 하러 올라갔어. 그래서 스스로 각자 자기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뛰어내렸어. 근데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거는
발생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잘 보면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면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올라가게 된 과정 그리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날의 정황, 분위기 그리고 이미 범인들이 고인이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 정황 이런 걸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게 결국 손으로 이렇게 밀지만 않았다 뿐이지 말로 사람을 올라가게 해서 떠민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 부작위와 자기에 관련된 그런 법률 내용 정리해놓은 것들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뭔가 자귀나 부작위 이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자, 법조계 쪽에서는 사실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자체도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게 성립을 하려면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은혜는 일단 배우자니까 의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조연수에게 과연 의무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부작위에 의한 혐의만 인정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부작위.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밀어야만 자기에 의한 살인인 건지. 이거 정말 근데 부작위로 처벌돼도 사실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형량이 낮아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형량이 더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 자기가 맞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생각해봐. 윤상엽 씨가 절대 자기 의사로 물에서 뛰어내릴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계곡에서 3년을 만약에 진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몇 년을 한다고 해도 저 물에 들어갈 분이 아니라고요, 이분은. 근데 뛰어내렸다? 이거는 떠미는 거랑 똑같아. 내 손으로 밀지 않았다 뿐이야. 올라가 부추긴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법이라는 건 정말 그 단어 하나, 상황 하나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법의 현실이라고 하더라고. 좀 안타깝지. 근데 아무튼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부작위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고의성, 지속성 이런 게 인정이 되면은 처벌이 강력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지속성. 자, 이은혜, 조연수가 이걸 두려워할 거예요. 지속성. 4번 이상의 살인무대. 제가 준비했던 컨텐츠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윤상엽 씨를 살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어떤 지속성이 인정이 된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거 독에 대한 거, 살인을 공모한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요거는 일단 좀 더 공부를 해서 부작위 자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컨텐츠로 따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좀 보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들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괘씸한 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왜 없을까요? 진술서에. 자필 진술서에 왜 없을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내 범행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죽였다는 거 인정하는 거니까.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지금 공범 이 씨가 또 있잖아요. 이 씨 진술 중에 살인 의도에 관련된 진술이 지금 확보가 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검찰이 자귀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일단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부작이냐는 거지. 어떻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미안하다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니까요. 저 말은 정말 명언이다. 인간의 감정이니까. 뭐라고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저는 항상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으로선 어쨌든 부작위는 아니다. 손으로 밀지 않았을 뿐 충분히 이건 밀었다고 봐야 된다. 이분은 계곡에서 10년을 가둬놔도 절대 그 낭떠러지엔 올라가실 분이 아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 올라가게 한 거예요. 끌고 가지 않았을 뿐. 그리고 과거에 저번에 방송했던 것처럼 과거에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복종의 관계가 된 거죠. 주종의 관계가 된 거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지 뭐. 수박 머리로 깨라면 깨는 거지 뭐. 뭔가 논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됐을까요? 이거는 진짜 악랄한 놈들이야 정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력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다 올릴게요. 도주공범 4명 더 있다고. 그 얘기 지금 할 거예요. 자, 조력자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4명이래요.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숨어 있었던 오피스텔 계약해준 사람들,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의심 인물로 뽑히고 있고, 지금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달 초에 이은혜, 조연수가 지인들이랑 외곽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공개 수배된 게 3월 30일이었는데 4월 초에 놀러 간 거예요. 와, 진짜 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개 수배 중이라는 걸 몰랐을까? 지인들은 몰랐을까? 다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야, 여행을 가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야, 조심히 갔다 오면 괜찮아. 차 타고 조심히 갔다 오면 몰라. 요새 마스크 껴서 못 알아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만약에 수배 중인 거 알고 얘네들 여행 가는 거 도왔으면은 도피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겠죠. 검찰도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그 공범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혐의를 좀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얘네들이 사람 죽이고 놀러 다니고 뭐 진짜 하다못해 지들 배고프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장 봐가지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지들 또 꼴에 배는 고프다고, 이게 다 결국 누구 돈이냐는 거야. 누구 돈이냐는 거지. 심지어 합의금도 조연수가 거액 챙겼잖아요.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짜리 계약했대요. 그 와중에. 근데 이 합의금은 또 어떻게 챙겼냐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다 그 윤상엽 씨로부터 나온 돈이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수도 그냥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경찰은 자수라는 말을 안 쓰고요, 검거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수라는 말? 자수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하루 종일 숨어서 기사 보면서 막 법률 같은 거 찾아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야,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서로 어떻게 진술하고, 우리 만약에 잡혀가면은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말하지 마, 이건 아니라고 해, 다 짜고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 시작으로 이 자수 퍼포먼스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진짜 제대로 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관련 뉴스, 그리고 또 다음 주경에는 파타야 사건까지 관련해서 그알 리뷰로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오늘 실화탐사대도 방송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랑 또 그알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내용이랑 좀 종합을 해서 새로운 소식까지 종합해서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